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 스님들이 고대 남인도 미술과 부처님 이야기를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스투파의 숲 기획전을 관람하고 전법 포교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한국 불교계와 인도 정부가 불교를 매개로 한 2000년 교류 역사를 올바로 규명하기 위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 시설을 사찰 옆에 조성해 수행 환경 훼손 위기에 놓인 경기도 용인 수지 법륜사가 사찰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서해 낙조로 이름난 자연유산인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불교와 유교 사상을 대표하는 연구소 두 곳이 손을 잡고 두 종교 간 사상적 소통과 조화를 모색하는 책을 출간해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대 남인도 지방의 미술과 부처님 이야기를 담은 특별 전시회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이 함께 관람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을 향한 남인도인들의 뜨거운 신심을 새롭게 느꼈다고 소감을 전하며 전법 포교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고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과 신들이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오로지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힘을 믿으며 살아왔던 당시 남인도 주민들이 불교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줍니다. 네팔과 국경을 맞댄 북인도 피프라와 수투파에서 출토됐던 장엄한 사리와 보석은 불법을 향한 신심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고대 남인도의 미술과 부처님 이야기를 담은 이 수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특별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 스님들이 단체 관람을 하면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진우 스님은 당시 남인도인들의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꼈다며 감동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당시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그 사리가 남인도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또 그 수투파가 많이 세워지고 그 수투파의 이 부조의 모양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도 화려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남인도 분들이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심이 엄청났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특별전을 관통하는 두 주제 가운데 신비의 숲에서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에 뿌리내린 남인도 고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숲에서는 수투파를 매개로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돌 표면 조각에서 드라마틱한 인도 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게 되면 불교에 대한 또 부처님에 대한 그런 신심이 더욱더 증진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전시를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당시에 얼마나 위대하셨는가, 또 인도 전역을 걸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파를 건설을 하고 이번 특별전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남인도 수투파 장식 부조 45점을 비롯해 총 97점의 고대 인도 초기 불교 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과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국 18개 기관의 소장품도 함께 선보이는 전시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두 나라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고대 가야 역사와 가야 불교 복원을 통해 한인도 간 2000년 교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1년 전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 40여일간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인도의 한국 불교의 수행 정신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도에서 불교는 소수 종교로 전락했지만 한국과 인도 두 나라 간의 연결고리가 바로 불교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년 전 고대 국가 가야가 건국했을 당시 불교를 통해 한반도와 인도가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삼국유사 기록 등을 토대로 양국 간의 오랜 불교 교류의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불교계와 인도 정부가 불교를 매개로 한 한국과 인도의 2000년 교류 역사를 올바로 규명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대 불교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한반도로 넘어와 고대 가야의 일부인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과 혼인하면서 인도 불교가 가야에 전해졌다는 양국의 2000년 불교 인연을 새롭게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야 불교의 복원 사업을 이끄는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은 지난 6일 수브라마남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만나 한인도교류 2000년 기념사업회 발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불교를 매개로 한 고대 한국과 인도의 문명 교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24년 후면 허황우와 한국이 온 200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인도 인연 또 내지는 수교 2000년 기념 사업회를 발족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외교 장관님께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명스님은 또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통해 가야의 불교가 전해진 과정을 다룬 저서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국문판과 영문판을 인도 외교장관에게 증정했습니다. 도명스님은 고대 인도의 공주 허황옥이 가야의 불교를 전한 시기는 서기 48년으로 고구려 소수리망 때 중국 전진의 순도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서기 372년에 비해 324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에 372년 북방으로부터 왔다는 북방 불교설이 그냥 이제 주된 그것이지만은 저희가 연구해 본 바로는 가야 불교는 인도에서 바로 직수입됐다. 그래서 324년이라는 우리 불교 도래 역사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었는데 인도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제안을 오늘 이런 모든 만남을 인도 대사관을 통해서 먼저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2000년 불교 인연과 고대 문명 교류의 과정 그리고 잃어버린 가야 불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올바로 규명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의 군포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수계법회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법회에는 도영대종사를 비롯해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스님, 보현사 주지 재환스님, 중림정사 주지 창엄스님, 군 장병 등 4부대 중 약 1,700명이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 장병들은 3귀 5계를 받으며 참불자의 길을 서원했고 도영대종사는 청년 전법과 군포교 원력 50주년을 기념해 호국연무사에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주인이면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인답게 사는 것이다. 도영대종사는 지난 1974년 금산사 총무 소임 당시 35사단 법당 증축과 수계식을 시작으로 부사관학교 법당 신축, 연무대 구법당 증개축과 교육관 신축에 앞장서면서 군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 24주년과 제11회 포교사의 날을 기념해 전법 포교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포교사단은 지난 10일 서울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포교사단 출범 제24주년과 제11회 포교사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기념사에서
탈종교화 시대에 명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포교 성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며 종단 또한 K명상을 핵심 정책 사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재교육 프로그램인 리플레이 사업 정착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는 포교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식도 열려 최고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에 경북지역단 소속 이미숙 포교사와 서울지역단 서부총괄 교정교화팀이 각각 받았습니다. 애견 카페 시설 조성으로 수행환경 훼손 위기에 놓인 용인 수지 법륜사가 사찰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찰과 업주 간 대화를 통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행정당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청정지역 파괴하는 애견 카페 반대한다. 사찰 바로 앞에 애견 카페 오픈이 예정돼 있어 수행환경 훼손 위기에 놓인 용인수지 법륜사. 수행환경 침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법륜사가 사찰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법륜사 주지 일문스님과 신도회는 용인수지구청 앞에서 수행환경 침해 반대 집회를 열고 대화와 중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울타리 시설과 방음 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애견 관련 업종이 생긴다면 법당과 절 도량이 사찰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임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예견됩니다. 지역의 털을 잡고 20여 년간 신행활동을 이어온 사찰 앞에 하루아침에 애견 카페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신도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휴게 음식점으로 공사허가를 받고 시작된 신축 공사가 어느 순간 애견 카페로 바뀌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를 일반 카페가 아닌 애견 카페를 한다고 이렇게 건물주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었고, 애견 카페는 건물 들어오는 건 저희가 반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는 내는데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견 카페는. 법륜사는 집회에 이어 담당 부서 책임자에게 성명서와 애견 카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며 중재를 호소했지만 지자체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영업신고에 대해서 관련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영업신고든 수리든 처리를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서류나 들어오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애견 카페 공사가 진행되면서 법륜사 사부대중은 이미 종교활동과 수행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 자리한 애견 카페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사찰에선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토목공사 등으로 인해 집안 흔들림 현상과 함께 전각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도 사찰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방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아지 짖음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강아지 분뇨로 인한 악취와 토양 오염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륜사 측은 지자체에 업주를 포함한 3자대와 행정적 재검토 등을 거듭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100% 만족하게 얻지 못한 지금까지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되고 이행이 돼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자 신앙의 귀이처인 사찰의 수행 환경 침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과 중재안,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문화재청이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와 만경강, 서해바다가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승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란 뜻인 망해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서해바다로 해가 저무는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로 이름난 자연유산이라고 명승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에 대한 명승 지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가 손을 잡고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소통과 조화를 모색하는 책을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은 이번 신간에는 대화의 종교인 불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두 축,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교류를 다룬 신간이 나왔습니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과 김도일 유교문화연구소장 등이 함께한 기자 간담회에서 불교는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갔다며 신간 발간의 불교적 의미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은 제자들과 둘러앉아 진리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나아가 가나선 수행의 핵심인 화두 역시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대화를 통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책은 동국대 석기람 교수와 김도일, 김재란, 김진무, 변희옥 박사 등의 논문으로 송명대와 명말 청초, 청말 민초 등 시대별 교류를 담아냈습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불교와 유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등으로 충돌했으나 점차 융합해 발전했습니다. 당대에 이르러 유교의 심성론으로부터 불교의 불성론이 출현하였고 불교의 불성론이 다시 심성론에 영향을 미쳐 이학이 나타났습니다. 서구열강의 침탈 등을 겪으며 중국화가 완료된 불교와 유교의 유불 융합은 각각 신유학과 인간 불교 등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더라도 그 밑바닥에서는 상호 간에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융합하여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멜팅팟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신간은 2021년 11월 성철사상연구원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가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소통과 조화를 주제로 연 공동 학술 세미나의 성과물입니다. 당시 송명유학에 집중된 논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격이와 융합으로 대변되는 교류를 오늘날의 지혜로 삼고자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갈등과 대립만 도드라져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인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정신을 되살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투쟁이라는 사회적 병을 치유하는 데 양약이 될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신간은 동아시아를 밝혀온 불교와 유교가 현재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혜와 용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난 9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불교대학 1, 2학년과 불교대학원에 모두 1127명이 입학하면서 1996년 통도사 불교대학 설립 이래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입학생은 올 연말까지 각 과정별로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불교 회화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 홍매화가 인고의 세월을 거쳐 꽃을 피우듯 배움을 향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개인의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배움에 임한다면 반드시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 영축불교대학 입학식이 지난 9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교양반 43명, 전공반 29명, 경전반 82명, 법화경 55명 등 모두 209명이 입학했습니다. 초하 보살님들, 초발씀 보살님들을 두 손 모아서 합장 공경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마음 내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내셨으니 기왕 마음을 내신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보석을 반짝반짝하게 닦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 바른 실천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는 영축불교대학은 교양반, 교리반, 전공반, 대학원반 등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3,623명의 졸업생과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자락에 위치한 조계종 대광사가 어제 관음전 점안법회와 완공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광사는 관음 예경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해 5월 불사를 시작해 1년 만에 회항했습니다. 점안법회는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을 증명법사로 지역의 주요 스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운성 스님은 법문에서 새로 조성된 관음존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법화경 속 관세음보살 보문품인 관음경을 불자들과 함께 봉독했습니다. 너라 존경하는 광법이여 창조할 때가 없는 어두운 부수는 지혜여 모든 재앙 항복받는 세상 제일의 빛이로다. 이에 같은 연민의 계율로 묘한 자비 구름을 일으켜 강도 보고 단비로 내려서 불꽃 번뇌 씻어주시오. 이상으로 3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